안녕하세요. 소속공인중개사 3년차, 아파트 입주장 7개월차, 개미입니다. 와, 지금 지역으로 온 지도 벌써 7개월이 됐네요. 퇴근 시간은 안 오는데 일주일, 한 달은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유튜브 적은 거 아니고요. 바빴습니다. 첫 상가 계약은 잔금까지 잘 끝났고 수수료도 정산 받았습니다. 지금은 주 종목인 아파트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3월 초부터 문의도 많고 계약도 잔금도 많아서 바빴습니다. 전화 받고 손님 응대하고 설명하는 게 제 일이잖아요.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무실에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3월에는 바빠서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유튜브 할 힘이 없었어요. 하루 할 말의 총량을 오전이면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입 닫고 쉬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영상 늦게 올린 사람의 비겁한 변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인중개사라는 이 직업 난이도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진입장벽이 높은 직업은 아닙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자격증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에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연루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죠. 요즘은 손님들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필요한 거 없습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자격증 1년에 15,000명 이상 취득합니다.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합격자는 매년 10,000명 이상 나와요. 다른 직업에 비하면 진입장벽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만큼 힘들어요. 사람 끼기 힘들고요. 어디나 그렇겠지만 경쟁 치열합니다. 실무는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계약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길게 봐야겠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20-30건만 해보면 이 일이 이런 거구나. 20-30건만 해도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봅니다. 절대 순탄하게 20-30건 못해요. 자, 저는 이제 3년 차고 빌라 오피스텔 전월세, 빌라 매매, 아파트 전월세, 아파트 분양권 매매, 상가 약 100건을 훌쩍 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저랑 계약한 사람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최소 200명입니다. 한 300-400명도 넘을 것 같은데요. 세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느 정도 해탈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좀 차분하게 응대부터 계약 마무리까지 한다고도 생각했고요. 오만했습니다. 제가 오피스텔 입주장은 해봤지만 아파트 입주장은 처음이에요. 아파트라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전월세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똑같아요. 오피스텔 입주장 경험이 많이 도움됐어요. 입주장 시작 전에는 분양권 매매도 좀 했는데요. 이것도 몇 번 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오히려 다른 매매권보다 쉽습니다. 매수자가 사겠다고 하면 매도인이랑 협의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대출 승계할 거 있으면 승계하고 잔금하고 명의 변경하면 끝납니다. 처음 분양권 잔금하는 날에는 언제 어떻게 이걸 다 하나 막막했는데 한번 해보고 나니까 저는 정말 할 게 없습니다.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거래신고 필증밖에 없고요. 잘 마무리하고 수수료 받는 게 일입니다. 다 적응이 됐어요. 7개월 만에 아파트 입주장 적응 완료입니다. 사실 이미 적응한 지 좀 됐으니까 6개월로 칩시다. 저는 매매 경험은 없었지만 전월세 경험 많았기 때문에 분양권 몇 개 팔고 금방 적응했어요. 경험 없는 사람 기준으로 길게 봐도 6개월이면 적응해요. 근데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맞닥뜨리는 건 적응이 안 되네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인간관계도 좁은 편이에요. 대학 때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편인데요. 저랑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라 그렇거든요. 제 세상에는 저랑 비슷한 사람들 뿐이라서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회사 다닐 땐 힘들었지만 그래도 출근하면 매일 같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부동산은 아닙니다. 내 하루에 매일매일 빌런이 출연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만난 사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3명의 손님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웃으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손님, 먼저 한 줄 요약합니다. 본인 맘대로 수수료 책정해서 입금. 아파트 입주장 전월세는 내부를 볼 수 없을 때 가장 저렴합니다. 매물은 쌓여갈 테니 빨리 계약하고 싶은 임대인들이 싸게 내놔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회죠. 단점은 내부를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인터넷 모델하우스로 볼 수 있고 아파트는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안 봐도 뻔하죠. 그리고 신축 아파트라 하자는 있겠지만 생활 하자는 없죠. 이 손님은 집을 볼 수 없을 때 싸게 나온 매물을 계약했습니다. 나와 있는 매물 중 가장 저렴한 매물이었고요. 손님이 원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임대인이 맞춰줬습니다.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 원 들어가고 계약서 쓰는 날 손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문제 없었어요. 잔금까지 여유가 있었는데 전세 대출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중간에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수수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어요. 부동산 수수료는 상한요율 대 협의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한요율 다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좋은 말로 협의 요청하면 당연히 협의합니다. 좋은 말이 아니다? 못합니다.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것도 있죠. 수수료가 300인데 100만 원만 내겠다고 통보하더라고요. 이번 계약은 조용히 넘어가나 했다 싶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제 선에서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제 권한이 아니니까 대표님이랑 협의해보겠다 하고 넘깁니다. 사실 좋은 말로 하면 제가 협의합니다. 기분 나쁘게 말하면 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돈은 됐고 그때부터는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처음 얘기가 나온 거니까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통보했잖아요. 협의가 아니잖아요. 100만 원은 힘들다고 얘기하고 좋게 넘겼어요. 300에서 100은 너무하지 않나요? 아, 잔금일에 분명히 다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최대 요율을 적어서 계좌번호와 함께 문자를 보냈고 별 얘기 없길래 다 줄여나 보다 했어요. 순진했죠. 1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공동중개였어요. 저는 임차인 수수료만 받는 건데요. 100만 원만 받을 수 없죠. 대표님이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중개사님이랑 얘기 끝났다 라고 했대요. 제가 전화했습니다. 좋게 얘기해서 협의하려고 했어요. 따지더라고요. 제가 그 돈을 받을 만큼 한 게 뭐가 있는지 따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까요? 일단 좀 들어봤습니다. 본인이 몇 동에 몇 층 매물이 있는지 직접 동과 층을 알려주면서 여러 개를 골랐고 그 중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고른 물건에 전화한 거밖에 한 일이 없지 않냐. 물건은 내가 골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중개하는 게 제 일이에요. 듣다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물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전화해서 수수료 깎아서 계약했을 거다 하시더라고요. 저 이때 욱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러시지 그랬냐. 나도 100만 원 줄 줄 알았으면 계약 안 했다.
계약 안 해도 금방 나갈 매물인데 왜 100만 원만 받고 중개하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저 솔직히 돈 덜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제 보수 깎습니다. 그리고 금방 잊어버려요. 그 돈 아까워하는 시간에 계약 하나 더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쉽습니다. 근데 불의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한 게 뭐가 있냐는 말에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끝까지 100만 원을 고집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집을 다 알아보고 저는 전화한 거밖에 없으니 100만 원이면 충분하대요. 대화가 안 통합니다. 내가 계약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이런 부동산 처음 봤대요. 아, 이 대사 진짜 그만 듣고 싶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협의할 의사가 전혀 없길래 계좌번호 달라고 했습니다. 어쩌실 건데요? 100만 원 돌려드릴게요. 네? 100만 원 이체해드리고 소송할 테니까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제서야 협의하자고 하더라고요. 120, 130 신랑이 실랑이를 하다가 150 받고 끝냈습니다. 진짜 저 50만 원 더 벌자고 신랑이 한 거 아닙니다. 돈 때문 아니에요. 네가 한 게 뭐 있냐는 그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질려버렸습니다 그날. 저랑 전화 한 통으로 바로 계약할 수 있었던 건 그분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곳에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몰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합니까? 질립니다. 아, 얘기하면서 또 생각나서 욱하네요. 수수료, 상한율 내 협의 맞아요. 그럼 협의하는 사람의 태도여야죠. 50만 원도 100만 원도 협의합니다. 좋게 말했어봐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손해보고 맙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두 번째 손님. 자, 이분은 한 줄로 요약하면 매매 계약서 다 쓰고 변심. 내 계약금 5천만 원 돌려달라. 아, 이거 얘기하려니까 벌써 질려요. 오늘 하루 할 말의 총량을 다 쓴 것 같아요. 여러분, 계약금에 일부 넣고 만나서 계약서 쓰고 계약금 다 들어갔는데 잔금일만 남았는데 변심해서 돈 돌려달라고 몇 주를 괴롭혔습니다. 계약서 쓸 때부터 좀 쎄했어요. 합의가 다 된 건데 도장 찍는 자리에서 매매가를 깎으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때 1,000만 원을 포기했어야 됩니다. 계약금인 5천만 원이 이미 들어갔는데 돈을 돌려달라? 말이 안 되죠. 계약 깨고 싶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됩니다. 근데 쉽지 않죠. 5천만 원 포기하는 게. 우리 뚝 실장님 아주 들들 볶였습니다. 매도인분이 계약금 안 돌려주면 그만이에요. 이때부터는 솔직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도인분 계약금 돌려주셨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니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이 모든 과정들이 정말 지난합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이라 감정이 많이 빠졌어요. 그쵸? 근데 저 지금 얼굴 빨개졌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열이 오르네요. 진짜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피곤해요. 잘된 계약도 많았지만 힘든 계약도 있었고 바쁜 만큼 피곤했습니다. 그 외로 또 깨진 계약도 있고 잘된 계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꾸 생각나는 건 깨진 계약이라 그렇지 잘 끝나는 계약이 훨씬 많아요. 분양권 팔았고 전월세도 마쳤고 잘 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저 금방 부동산 워크샵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부터 숙식까지 대표님이 다 쏘는 여행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자고
부동산 문 닫고 가까운 해외로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출발 전날까지 계약하고 손님 많고 바빠서 준비 하나도 못하고 갔다 왔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쉬다 왔습니다. 대표님과 함께하는 여행 기대 이상으로 즐거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죠.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돈 많이 벌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이 좋아요. 아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손님, 이 손님 얘기를 빠뜨릴 뻔했네요. 이분은 그냥 문의하러 들어오신 분인데 문의하러 온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고요? 갑자기 들어오셔서 하모니카 연주를 하셨거든요. 웃음 참기 대실패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대뜸 부동산 와서 하모니카 연주했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었거든요. 증거 영상 첨부합니다. 하모니카 너무 잘 부세요. 이런 분은 귀엽습니다. 돈 달라는 분, 물건 팔러 오는 분, 커피만 마시고 가는 분,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우당탕탕 부동산입니다. 힘들어. 힘듭니다.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한 번에 근황을 전하려니까 이것도 힘드네요. 영상 자주 올리겠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